겁니다. L.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동안. 이 조건에서. 그럼 이 첫 번째 지점에 뭐가 있을 거냐? 여기에 P1이 존재하고 배관이 끝나는 지점에서의 P2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차이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델타 P 압력 차값이 되는 거고요. 그럼 이때 이제 요 지름이겠죠? D 값이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유체가 가지는 절대 점선 계수 값을 뮤라고 한 거예요. 안에는 액체가 다를 거니까. 그래서 이때 이 액체의 특성값과 배관의 지름, 배관의 길이, 그리고 압력 차가 들어갔을 때 요 Umax가 나오는 공식이 있습니다. 이 공식 유도 과정까지는 보실 필요 없어서 요것만 한번 필히 암기 진행을 한번 하시면 되고요. 일단은 뮤 자리에는 해당 물질의 절대 점선 계수가 들어가겠죠. 그래서 뭐 차원의 개념을 보면 뭐 16 곱하기 요 뮤라고 하는 게 이제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의 개념. 우리가 포화즈 넣었을 때는 뭐 그램 퍼 센티세크니까. 그리고 L에 들어가는 건 배관의 길이 메타. 그리고 델타 P에 들어가는 게 압력차죠. 뉴턴 퍼 메타 제곱. 우리가 파스칼 압력이 들어갈 거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. 곱하기 메타 제곱. 이렇다고 보시면 되죠. 그럼 이때 이제 요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결국 여기서는 이게 다 소거되니까 위에 분자는 요것만 남게 될 거고, 그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에서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요렇게 소거됐죠. 요렇게 소거돼 여기서 소거되니까 이건 킬로그램 퍼 세크잖아요. 킬로그램이 소거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미터하고 세크 소거되니까 남는 값은 뭐가 될 거다? 미터 퍼 세크만 나오게 되거든요. 속도 값이 세크 소거되니까 한 게.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결국 공식을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이게 이제 하겐 포화젤 방정식의 가장 핵심이에요. 자, 그럼 이어지는 공식으로 뭐가 나오냐면 U 에버러지가 나오겠죠. 그래서 평균 요속은 요거의 2분의 1, 0.5라고 하니까. 그래서 요건 32 뮤 L 분의 델타 P D 제곱으로 해석되는 거예요. 요거의 절반 하면 되니까. 이렇게 해서 속도 U가 이어서 나오게 되고요. 그럼 이때 따라서 유량을 구합니다. 유량 Q. Q는 뭐니까? A, U니까. A에 들어가는 값은 뭐가 될 것이고 단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고요. 곱하기 속도 U가 앞에서 봤던 32 뮤 L 분의 델타 P D 제곱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요걸 두 개 곱해보니까 128 나오고요. 뮤 L 분의 파이의 델타 P의 D의 4승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유량 구하는 공식으로 측류 이동에서 유량 구하는 공식으로 또 하겐 포화젤이 계속 만들어낸 공식이에요. 그래서 이건 전부 다 하겐 포화젤 방정식인 것이고 전부 다.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 Q는 뭐였으니까 지금 128 뮤 L 분의 파이의 델타 P D 4승이다 보니까 그러면 따라서 델타 P는 하고 넘긴 거예요. 넘겨보니까 128 뮤 L Q가 되고 밑에 분모에 파이 D 4승이 되더라 이거죠. 델타 P만 남기고 공식을 넘겨보니까. 그래서 요게 이제 델타 P 구하는 공식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고, 우리가 또 델타 P라고 하는 요게 이제 요거 압력차인데 단위가 요게 압력이잖아요, 압력. 그럼 얘의 개념이 사실상 그 R분의 RH, 그러니까 R 델타 H의 개념이거든요. 비중량 곱하기 델타 H 하는 개념이어서 델타 P라는 개념 자체가. 그럼 요때 H 수두 개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결국 델타 H의 개념을 본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원래 이거가 이제 RH니까 요때 R이 여기로 넘어간 거죠. 넘어가서 감마의 파이 D의 4승 분의 128 뮤 L Q를 하게 되면 수두값으로 해당 물질의 수두값으로 나올 수도 있다. 자, 이렇게 해서 식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낸 걸 하겐 포화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. 근데 시작은 우리가 체크할 건 뭐냐면 하겐 포화젤 방정식이 뭐죠?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배관이 이렇게 있고요. 배관의 유체